저는 한재엽이라고 하고요. 오늘 개발자의 학과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우선 제 소개 먼저 드리고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FE 컴프 혹시 아시나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FE 컴프라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컨퍼런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10월 21일에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JVIO라는 기술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덧 6년, 7년 동안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 주셨다시피 토스 페이먼츠라는 토스 계열사 회사에서 결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고 프론트엔드 챕터의 리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토스는 많이 아시는데 토스 페이먼츠는 많이 모르셔서 약간 회사 소개를 조금 넣었는데요. 저희 토스 페이먼츠는 결제를 하는 회사입니다. 결제하면은 뭐 넷땡페이나 카땡페이 많이 쓰시는데 이런 간편 결제뿐만 아니고 결제라는 모든 도메인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쇼핑몰을 하든 사스 제품을 하든 매출이 일어나려면 꼭 결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결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을 위한 결제뿐만 아니고 결제가 발생하면 관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포함해서 이 결제를 가맹점이 연동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연동을 위한 제품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가맹점, 사장님들의 사업을 돕기 위한 플랫폼도 신규로 서비스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제품 이름으로 소개를 드리면 뭐 결제 위젯, 브랜드 페이 같은 결제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결제가 일어났을 때 계약, 정산, 결제 조회라는 어드민 플랫폼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같은 거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연동 문서라던가 API 문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도 이제 개발자를 위한 제품이 있다 보니까 개발자 센터라던가 SDK라는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토스 사장님을 위한 토스 앱이라고 해서 토스 비즈니스 앱이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 이 내용도 추가를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회사 소개를 길게 하냐라는 얘기는 이 장표를 위해 한 내용들이었어요. 저희 토스 페이먼트는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걸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제 위젯 제품은 뭐 서버 드리븐 UI 기반으로 구조가 잡혀 있고 브랜드 페이는 아이프레임 기반으로 이제 가맹점에 침투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PC 제품도 당연히 있고요. 개발자 경험을 고려해서 리액트 없는 순수한 타입스크립트만으로 이루어진 SDK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토스 비즈니스 앱은 최근에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기술로 앱을 만들었다 보니까 네,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회사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프론트엔드 챕터 리더로서 새로운 것을 계속 학습해야 하는 그런 요구를 받았고 네,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 주제를 개발자의 학습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이 발표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표를 듣고 나면 무엇이 달라질지 그런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뭔가 구체적인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주제가 굉장히 넓은 만큼 학습이라는 넓은 범위인 만큼 뭐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뭐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발표를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준비하다가 아니면 CS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CS 기초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이 발표에 호기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아니면 순수하게 뭐 개발을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학습해야 할까 하는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네. 이 질문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서 발표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 제목에서도 아셨을 것 같은데 이 학습이라는 단어는 사실 학과 습 두 글자로 나뉘어져 있는 사실 단어예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다라는 두 가지의 동사를 하나의 명사로 합친 건데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10년 넘게 배우기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그 옛날에 교과서 기억나시나요? 네, 교과서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자면 이 시간에는 농사 도구의 변화가 생활 모습에 끼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이런 너무 당연한 문장들이 있는데 네, 이게 학습 목표거든요. 이 학습 목표가 이때 당시에 되돌아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만 쓰여 있고 이게 왜 있는 거지 싶었는데 저는 오늘 이 학습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수학책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수학책에 근해 공식이라는 챕터에 가면은 이제 학습 목표에 이렇게 나옵니다. 목표, 근해 공식을 이해한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근해 공식을 내가 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목표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근해 공식으로 해를 구하기 위해 근해 공식을 이해한다 라고 이제 바꿔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조금 덜 동기부여 되니까 조금 더 길게 한번 풀어보자면 해를 구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래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공식 같은 것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해를 구하는데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를 저희가 정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왜 근해 공식을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근해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접근을 해봤어요. 학창 시절에 학습 목표는 다 정해져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학습에 접근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문제 기반에 대한 접근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먼저 학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가 이미 하고 있던 학습을 카테고리 기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카테고리 기반의 배움이 뭐냐면 이런 과목, 분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웹,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이런 식의 분류는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흔히 이런 식으로 과목도 나눠져 있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다. 요구사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를 안 가져오는데 데이터를 가져오게 하고 싶어 라는 원하는 것과 현재 상황의 차이를 전 문제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도 그렇고 저희가 문제라고 흔히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초기 렌더링 속도가 느리네, 렌더링이 될 때 레이아웃 시프트가 발생해서 사용자 경험에 좋지 않네, 이런 것들을 저희 문제로 정의를 하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기반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소개한 문제 중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초기 렌더링 속도가 느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앞에서 카테고리 기반으로 나누었던 이 과목의 각각의 요소들이 다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HTTP나 캐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요. 웹에서는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다 보면 HTML, CSS는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초기 렌더링 속도를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의 렌더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보면은 또 비슷해요. 모든 내용이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웹에서의 브라우저 렌더링 원리를 이해하고 리액트의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면 이 레이아웃 시프트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카테고리 기반으로 정렬을 했을 때랑 문제 기반으로 배우려고 했을 때의 정렬이랑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각각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 보였지만 문제 기반으로 정렬을 하다 보니까 왜 이 요소를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문제 기반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걸 활용하게 됩니다. 문제를 마주했으니까 알려고 했고, 알게 됐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입김은 방금 자신이 알게 된 거를 바로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수학 입김책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수학책이랑 수학 익힘책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한 근해 공식 이야기를 다시 또 하자면은 수학 익힘책에는 그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근해 공식의 개념을 배웠다면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요.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를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에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현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 보니까 투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이 투더 앱만 8번을 만들었더라고요. 다른 기술 스택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제 카테고리 기반으로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그런 접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았다면 바로 해결에 적용하는 방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학습할 수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새롭게 배워야 하는, 학습해야 하는 것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런 게 없을 것 같다는 걸 알면서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카테고리 기반보다는 문제 기반이 중요해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엔 반대로 이 카테고리 기반의 배움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없을까? 이걸 활용해서 좀 더 빠르게 학습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매핑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요. 저희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아예 생 도화지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비교를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원리를 새로운 걸 학습할 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퀵이라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프레임워크인데 이런 새로운 것을 학습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 매핑을 설명해 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배울 때 어떤 식으로 학습을 주로 하시나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에 좋은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스타티드 영상을 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공식 문서도 되게 접하기 쉽죠. 아니면 되게 바로 터프하게 운영 중인 제품에 바로 도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코드 저장소에 가서 코드를 살펴보면서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그냥 투두를 하나 더 만들던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 퀵 학습에 이제 매핑을 한번 가져와서 빠르게 학습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팀에서 Next.js라는 리액트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퀵을 대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매핑을 하면서
이 퀵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을 하려고 했어요. 뭐 UI는 리액트에선 JSX로 표현하는데 퀵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 했을 때 똑같이 JSX로 표현하고 있네 라고 하면 이제 퀵이 어떻게 하는지 대충 예상이 되는 거죠. 리액트 코드를 컴파일 할 때는 바벨이나 SWC 같은 걸 썼는데 퀵은 어떻게 하고 있지? 없네. 뭐지? 그럼 퀵 자체가 컴파일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뭐 컴포넌트는 어떻게 표현하지? 라우트는 어떻게 관리하지? 뭐 스테이트는 어떻게 관리하지? 등등등 이제 제가 알고 있던 리액트 생태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퀵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매핑 시켜가면서 이 퀵의 큰 그림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시도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퀵은 더 이상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아니라고 저는 다가왔어요. 제가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프레임워크고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그 프레임워크 N개 중에 하나인 프레임워크구나 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나온 이유가 있긴 할 거예요. Next.js랑 완벽하게 똑같으면 나왔을 리가 없죠. 얘가 왜 나왔을까? 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또 다시 문제 기반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요. 기존의 것과 어떤 것이 다를까? 어떤 차이점 때문에 이런 새로운 퀵이라는 프레임워크가 나왔어야 했을까? 이 차이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보면은 퀵이 조금 더 나은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바꿔보면은 Next.js가 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웹 생태계에서 이 웹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퀵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이제 퀵 발표는 아니니까 그게 무엇인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 퀵이라는 이제 공식 문서를 가보면은 yquick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프레임워크들 보면 다 y 어쩌고 라는 섹션이 있어요. 대부분 읽어보면 자기네 프레임워크가 다른 애들보다 무엇이 낫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자랑하는 글들인데 이제 저 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것은 무엇이 안 좋은데 우리 건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다. 우리의 철학은 이렇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저 Y 어쩌고 문서를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또 다시 익히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저희가 이제 하악을 했으면 습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핵심은 인출입니다. 자기가 배운 내용을 다시 방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제품에 적용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새로운 거 맨날 나오는데 맨날 할 때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가성비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퀵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가졌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가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왜 퀵이 나왔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가 얻었다면은 그걸 이제 다른 데다 활용을 하면 될 정도로만 퀵을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나중에 퀵을 쓸 때 다시 공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글을 쓰거나 뭐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방식으로 인출을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퀵을 처음 학습하려고 할 때도 일단 남에게 설명해야겠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학습을 했고요. 이게 공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퀵이라는 게 제 머릿속에 들어올 때 이걸 재구조하게 됩니다. 퀵이 뭐 이렇게 쓰는 거야 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리액트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차이가 있어서 퀵이 나온 거야 라던가 이런 식으로 제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퀵도 저렇게 퀵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접근 방법으로 살펴보는 혁신이라는 이제 발표 제목을 먼저 짓고요. 이거 관심 있는 분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챕터에 한 열 몇 명이 관심 있다고 해주셔서 내가 뭐 이날 발표를 하겠다 공지를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드라인 주도 개발인데요. 그런 식으로 네,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학습할 수 없을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뭔가 빠르게 학습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이제 기대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정리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네, 우선 매핑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존의 배경 지식과 연결지어서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빠르게 학습할수록 그 깊이가 저는 얕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모든 것을 지금 당장 깊이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학습을 중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왜 중요한지는 저는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느끼는 거는 이래서 기본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낀 건 이런 배경 지식이 단단하게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이렇게 매핑을 해서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자면 인출을 하기 위해 재구조화하기 때문에 인출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무엇을 통해 학습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어떻게 잘 배울 거고, 어떻게 빠르게 할 거고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통과 휘발성의 관계라는 약간 좀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저희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여러 가지 루트,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가 옆에서 알려줄 수도 있고요.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잘 정리된 블로그 글에서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공식 문서를 보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실제 내부 고연을 봤더니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알게 되는 속도가 느려요. 누가 알려주는 건 옆에서 듣자마자 이제 그렇구나 하고 끝나게 되는데 여기 내부 구현 코드까지 보고 알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느립니다. 그만큼 이제 체화되는 것도 전 반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고통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내부 고연 코드까지 보는 건 굉장히 귀찮고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고통스러운 만큼 더 많이 체화되고요. 이 알게 되는 학습의 기간이 오래 걸릴 만큼 체화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단이 무엇일까를 보면은 사실 뭐 내부 고연 코드도 아니고 뭐 책도 아니고 사실 고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방금 알게 된 걸 그냥 메모만 해두면 금방 끝나겠죠. 하지만 이게 기억에 오래 남진 않아요. 점점점 밑으로 뭐 나만의 언어를 정리해보기, 남에게 설명하듯이 풀어쓰기, 뭐 이렇게 발표 자료로 만들기, 밑으로 내려갈수록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분명히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자기가 문제를 마주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리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멋있게 해결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표까지 하면은 몇 달이 걸리겠죠. 하지만 그 기억은 아마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걸릴 만큼 체화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앞에서 빠르게 학습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통의 예를 하나 가져오자면은 장애 상황을 가져오고 싶어요. 장애라는 거는 사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보통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맞나 안 맞나를 계속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발생하면 안 되니까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되게 고통스러운데 사실 저는 이게 일종의 경험치 2배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이때 되게 되게 빡세게 학습을 하게 되고 이때의 기억이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서 팀원분들이 장애 내고 되게 속상해하고 있으면은 그만큼 경험치가 많이 쌓였을 거다라고 미룬을 해주는데 잘 먹힌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통해 학습할 것인가 라는 이 장은 한 줄로밖에 정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만큼 배우고 비용을 들인 만큼 내 것이 된다라는 어찌 보면 좀 식상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이 요 한 장표에 있는데요. 학과 습을 학습하다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발표를 시작할 때 왜 이 발표를 들어야 하는지, 이 발표를 듣고 나면 어떤 게 달라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정의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정의를 했다면 이제 문제 기반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이 문제 해결에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발표를 듣고 제 발표 잘하네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은 아무 학습이 안 된다는 걸 오늘 이 발표를 들으셨으면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도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알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남들에게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인출하는 경험을 같이 해보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토스페이먼트 프론트엔드 챕터에 미션이 있어요. 저희는 생태계에 기여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기술팀이 되자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개발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고 혼자서 모든 걸 만들 수 없고 다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생태계와 필연적으로 함께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태계를 기여하고 이끌고 가면서 함께 성장하자는 미션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발표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실 텐데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생태계에 기여하면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